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스포하면 다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 될지 몰라요. 일단 상황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일단은 마무리 시점이다. 그래서 마무리 잘 들어오고 같이 해피해피하는 그런 부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 진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띄우면서 하도록 하겠고, 표 만드신 분들은 1번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1번 좀 포인트를 줘서 가야 되고, 오늘은 유튜브든 숲TV든 제가 게시물에 빅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 힌트를 잘 받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팅창 되도록이면 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발 하지 마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구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구가 2주차 때는 엄청 득이 되었고 실제로 정말 조합을 많이 쓰긴 했었죠. 조합이 정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좋고 그랬는데, 현재 뭐 오늘 3시 반 경기도 가지 않았고 7시 20분도 가지는 않았는데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 그 속에서 좋은 걸 좀 찾으라고 하면은 튀르키예 마엔하고 중국하고 이 두 개 정도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구가 있다고 다 찍을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찍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독일하고 캐나다는 아무래도 4대 리그하고 이 변방리그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배든 남배든. 그래서 독일 마인을 보도록 하겠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주차 때든 2주차 때든 남배든 여배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튀르키예는 아시다시피 중국 튀르키예,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프랑스 4대 천왕이거든 맞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후지지 않으면은 갈만한 거고, 배당이 후지면은 폴란드처럼 저러면 아예 배팅을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배든 여배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정상적인 라인업을 가지고 오지 않았죠. 대학 배구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비중을, 원래 여배든 남배든 둘 다 잘하는 팀이에요. 배구를, 미국이라는 팀은. 근데 지금 네이션에 임하는 이 라인업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KG9537님 최선을 추천 다하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은 배구를 잘 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리그만 없었을 뿐, 리그가 이제 창설돼서 약간 진행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뭐 정관장의 지하도 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대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결국 국가대표가 될 거니까. 근데 아니란 모습 보여주고 남배든 여배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는 거는 선호가 당연히 안 되죠. 프렌이나 뭐 배당 좋은 거 한번 찍어볼 만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구가 그렇게 프로테이진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나마 가볼 만한 거는 중국은 그냥 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남자 배구 아니 여자 배구는, 여자 배구는 10강국이 맞아요. 도미니카 같은 경우, 도미니카, 브라질, 제가 칠레, 쿠바 이런 선수들 얘기를 하죠. 기본기가 상당히 약하고 분위기를 많이 타는 스타일입니다. 좋으면 서브가 한없이 좋은 거고, 안 좋으면은 기본이 약해서 지는 이런 팀들이 남미의 컬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동이 남자든 여자든 충분한 습성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티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하지 마세요. 알겠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얘기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자바리들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심플하게 또 두 개 쳤어요. 오케이. 자, 볼티하고 매츠다. 이거 경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알바트로스님 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매츠가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투수를 보니까 역시 스가노다. 스가노 박량님 자책점이 4점대고 탈삼진이 5점대고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역할 수행을 제일 잘하는 거는 볼티가 맞아. 그리고 볼티가 에틀한테도 저득점이 나오든 다득점이 나오든, 특히 저득점이 2번 나왔었는데 그런 경기들은 모두 싸그리 잡아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매치를 엄청나게 피곤하게 경기를 펼쳤다는 걸 봤을 때 매치의 배당의, 물론 마인도 하는 팀이긴 하지만 볼티역을 도전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경기는 언더를 볼 수가 없죠. 볼티 같은 경우는 요번 시즌에 스가노를 제외하고 뭐 딩크레머나 이런 투수 가지고 뭘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은 아예 없기 때문에 몰아치기나 비등비등 싸우고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배당 큰 걸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언더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스가노도 그나마 볼티 투수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지, 점수를 안 주고 이만하가처럼 하고 이런 건 아니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디트하고 템파, 이거는 일단 이것도 언더 볼 수가 없는 그런 경기고, 디트는 이제
템파는 리텔이 나오고 디트는 올슨이 나오는데 당연히 디트는 스쿠버라고 마이즈하고 얘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임팩트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역시나 25승을 할 정도면은 25승을 압승을 할 정도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수치를 다 따져봤다. 좋은 것만 따질 않고. 근데 올슨이 다 평균의 이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템퍼는 아시다시피 브래들리 제외하고는 그렇게 투수 보고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 그리고 템퍼도 어떻게 보면 다득점 싸움 경기들을 많이 해서 이기긴 이겼잖아.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커요. 근데 그런 경기를 최근 일주일은 다 졌어요. 미나한테 4대3, 6대5 다 접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4대2로 졌고, 그리고 또 디트는 이기면 마이너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 보는 게 맞고 다득점을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애틀은 오늘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천사하고. 근데 결국 그 크나큰 홈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터졌고, 에반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로테이션을 들던 선수들이 아니죠. 물론 양키스도 슐리 틀러라는 선수가 나오긴 하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 가지고 보지 않고 타격점으로 보고 양키스가 지금 매치한테 6대4 그 다음에 점수 때는 나왔어요. 양키스가 지는 건 아쉽고 보선한테도 질 때도 점수는 나왔는데 그걸 승리까지 못 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 근데 또 시애틀은 점수가 6점 1점, 1점, 다시 3점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전형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시애틀을 잘 선택을 안 하고 언어봐도 애매해지는 그런 팀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키스 승이나 아니면 뭘 갈 수 있다? 오바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바를 찍을 필요는 없죠. 시애틀이 어느 정도는 해주긴 해줘야겠지만 양키스도 지금 타격 페이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임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매치 간 적도 있었죠. 근데 양키스가 2.5 프렌을 깨살 뻔도 했죠. 반대로 갔을 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방장이 매치 프렌을 양키스랑 붙었을 때 7월 7일 날 6대4 해가지고 4배를 먹었었는데 상당히 타격이 한 명만 나가면 토론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양키스 승향에 오바 보도록 하고 오늘은 왜 방장님 많이 승을 안 보나요? 그냥 그 정도 배당만 챙겨가도 상당히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만큼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선 1마 가냐 2마 가냐 그렇게 써놨고 저거는 그냥 1마만 써놨습니다. 2마도 상관없습니다. 콜로라도는 이번 시즌에 언더 경기를 자체를 안 해요. 맞죠?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를 많이 주거나 보선도 양키스랑 같죠. 10대2, 9대3, 그 다음 6대4 뭐 10대2, 9대3, 그 다음 6대4 다 이기고 있죠. 지금 10대3, 11대2 그죠? 양키스든 뭐 보스턴이든 지금 빵빵빵 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센자텔라나 프릴랜드나 마르케즈나 뭐 이런 급들 다 나와도 똑같고 지울리토는 좀 반등이 된 성적을 좀 팀을 옮기면서 성적이 좀 반등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요번 시즌에 이제 흔히 말하는 핵동배를 했을 때 그게 터지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거 진짜 똥 밟으면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재수가 존내 없는 거예요. 내가 봤거든. 비율을 받고 공난도 두고 승패도 안 쓰고 이래 하잖아. 그래서 결과는 보잖아. 그러면 거의 터지기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홀로뿐만 아니고 애슬레틱 이런 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뒤집어서 요코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뒤집어서 마인을 하듯이 이런 결과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신시 그다음 뭐지? 마엠하고 신시 방장님 신시 좋아하잖아요. 신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알칸타라 피칭도 좋고 자책점 볼 필요 없어. 승패 볼 필요 없어. 최근 페이스가 좋아. 그리고 마이미가 그런 경기들을 이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점수 잘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근데 실점을 줄이면서 득점을 평균치로 하면서 이런 경기들을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에보트가 나오죠. 에보트가 나온다고도 승산을 볼 수는 없어. 왜? 마이미가 신시내티를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미러키 지금 다저스 잡은 미러키도 4대2로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삐등삐등 치는 부분 봤을 때는 배당 큰 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나오면 안 갈 이유는 없거든. 그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내는 것 치고는 자주 가지 않았던 팀이 이 마이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알칸타라까지도 피칭이 좋기 때문에 에버도 순수하는 좋다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시가 다득점 저득점 섞어서 잘했는데 지금 최근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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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타격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마이미한테
그렇게 우위를 잡아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에버트 효과가 많이 드러나지는 못하고, 왜냐 에버트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신시가 다득점도 하고 저득점도 둘 다 하잖아. 근데 지금 저득점 경기들만 하고 1.2점만 내고 멤버상에서 1.2점 낼 멤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마이애미는 결론도 내고 알칸타라가 그 앞에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어. 최근 데이터가 좋다는 거지. 그러면 신시가 메리트가 굳이 꾹 떨어지고 마이애미 역배나 아니면은 마인 중에 해가지고 두포라는 게 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란 말이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추천 좀 부탁드리고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마음이 많이 급하거든. 토론토하고 화이트삭스는 토론토 배당이 좋아서 마인 가도 되는데 일반승만 해도 이 정도 주면은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이트삭스 결국 집니다. 투수 경쟁력이 안 돼요. 근데 굳이 마인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1.5 때문에 상당히 좋잖아. 난 똥배 받을 거 생각을 했잖아. 그리고 오늘도 그냥 팼잖아. 6대1 나왔나? 그저께도 8대4고 화이트삭스는 반짝하는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 이긴 거는 뭐밖에 없어. 콜로라도한테 이긴 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후저 그다음 뭐 모든 나눈 투수들 유망주감도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토론토가 지금 문제 없고 보스턴, 토론토, 양키스 타격 빵빵빵이고 에인저스 껄끄러운 팀 4대3, 4대3, 3대2 이거 다 잡아고 8대4 다시 타격 올려서 6대1이기 때문에 갑자기 꼬라박는 거 아니면 토론토 안 갈 이유가 딱히 없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캅스하고 미네가 많이 올라오고 경기력이 최근에 이긴다고는 하지만 캅스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네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저는 컵스 갑니다. 왜? 컵스 자체가 문제가 없잖아. 10점 넘고 기본이 8점이다 6점대다. 거의 양키스랑 다를 게 없다. 어찌 보면 양키스보다 빠따를 더 잘 친다. 미네도 지든 이기든 하는 건 있죠. 뭐야? 점수에 대한 건 잘 낸다. 근데 왜 언더를 썼을까요? 왜 언더를 썼을까? 왜 언더를 썼을까? 시카고 컵스도 어쩌다가 한 번이 언더이고 미네소타도 지든 이기든 최근 이기고 있고 근데 왜 언더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언어버보다는 승패가 훨씬 좋습니다. 왜? 은근히 언더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약한 투수들한테 뭐 호튼이 센 투수도 아니고 패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뭐 역할도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선수들한테 지약인 부분들이 둘이 붙었을 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미네 역을 가든지 그다음 컵스를 가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고 미네 올라온 거 맞고 옛날대로 하니까 쭉 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많긴 하지만 컵스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컵스하고 신시를 많이 갔었던 이유에 특히 컵스는 무지성으로 가지는 않아. 나도 두드려 보고 간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컵스를 그냥 가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캔자스 시티는 지금 배당이 엄청 후지게 잡혀 있는데 일반승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폴 용도고 왜냐면 피츠는 아예 저득점만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득점 양상만 볼 거고 여기 뭐 캔자 마인이나 캔자승이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폴 용도에서 이 팀 근본 없는 팀들은 그리고 캔자가 홈이냐 원정이냐도 중요해. 홈 승률을 얘기하는 게 홈 승률은 5할 승률이 안 돼요. 내 말은 이게 연장까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죠. 왜 피츠도 유리한 거는 맞아. 근데 그렇다고 2.5 가는 것도 1.44의 메리트가 엄청 있는 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배당 좋게 갈 거면 언더를 가든지 아니면 캔자스 승 세폴 용도로 쓰는데 다른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인트 와싱 팔란테 나오고 고어 나오거든. 워싱턴은 뭐 지금 타격도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경기들을 했을 때 다지는 부분들이고 세인트 자체는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인다. 경기 저득점 경기도 할 줄 알고 다전 경기도 하고 역시 가을 야구 좀비답게 1월 때 좀 7월달 8월달에 승률이 좀 많은 편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세인트의 배당도 좋고 안 갈 이유가 딱히 없다. 오늘도 워싱턴 4대2로 또 깔끔하게 이겨줬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인트 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휴지하고 클블이 요새 좀 잘하는 거 좀 신기하긴 해. 윌터 나오고 체코니가 나오는데 이 경기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경기로 봤을 때 휴스턴도 중간중간에 저득점 말고 많이 내고 이상한 경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클블이 저도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건 좀 놀랍긴 하는데 이거 배팅 찍을 경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듯이 클리블랜드가 2.09 역배를 받아 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지 경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가 그냥 경기로서는 재밌는 거죠. 뭐 미시 오버루키 하고 다저스 붙는데 커쇼하고 오버루키 붙는데 배팅은 안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클리블이 또 이길까? 또 점수를 나오면서 이길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팅에 선호되는 경기는 아니다. 휴지도
많이 이기고 1등인 거 비해서 여러분이 엄청 많이 가는 스타일들은 아니다. 그거는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면 또 마인승까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휴지를 볼 거면 마인승을 가야 되는 오늘 다른 게 갈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천사하고 텍사스. 천사도 오늘 져서가 아니고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토한테 그런 접전 경기들을 펼쳐가지고 경기들 1점차 경기들이 지금 다 졌고 1점 차를 이기고 이런 식이야. 소모도가 너무 크단 말이야. 왜? 선발 가지고 소리하나 가지고 가야 돼. 핸드릭스는 옛날에 컵스 시절에 핸드릭스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로커가 나오는 평이 하더라도 텍사스가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는 있고 에인절스가 홈의 강점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홈의 강점도 없는 팀이고 그리고 상성 관계에서 텍사스가 거의 누가 나오든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텍사스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에인절스가 원래 그렇게 근본 있는 팀은 아니다. 배팅이 필요하면 약간 옥금처럼 뭐 역배도 하고 점수 내면서 그 구간에만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고 있을 그런 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라 잡는 약간 그런 쪽으로 쓰면은 좋은 팀이 에인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샌디하고 에디는 일단 언더 볼 수는 없는 팀이고 투수 모두 다 뭐 딜런 시저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완전 신망했죠. 3승 8패도 더 탈삼진은 나오는데 커맨드 자체가 아예 맛이 갔어요. 팟도 자책점이 상당히 높고 이거 언더 볼 수가 없는 그런 경기고 이거는 승패보다는 언어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7.5라는 거는 낫다. 샌디 같은 경우도 어쨌든 타격으로 풀어가는 팀인데 요리조리 봐도 투수의 메리트는 일단 없고 불펜 상황들 그렇게 닦아 쓸 수 있는 상황들 아니고 그 다음 샌디도 점수 낼 만큼은 지던 이기던 4점, 7점, 뭐 6점, 3점 이런 부분도 에리도 마찬가지고 주면은 점수 많이 주고 낼 거는 내고 그래서 7.5라는 건 언더 가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딜론 시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고 좋았던 투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역대 커리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가기가 어렵고 에텔 같은 경우는 그저께인가 10.5 잡혀 있어 가지고 그냥 언더만 봤는데 이거 약간 픽스 경기 같아요. 픽스 경기라는 게 이제 조작 경기가 아니고 약간 맞춰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11시 경기에서 이 경기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에텔 봐야겠죠. 스프링스도 아니고 애슬레틱은 근본 있는 팀이 아니긴 하죠. 10대 1이 이기고 그걸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물론 애틀란타가 배당이 좋은 이유를 봤더만 애슬레틱한테 작년부터 좀 발목 잡히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 그리고 애틀도 최근에 지금 경기들을 싹 다 졌죠. 점수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래서 보지만 이런 팀들은 3연승, 2연승, 뭐 수입 이런 거 자체들이 상당히 힘든 팀이다. 그리고 10.5는 한 번 언더하고 또 근사치까지 오버했다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틀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1등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5할 승률을 어떻게 다시 맞췄기 5할 승률을 지금 맞춰가는 입장인데 39승 51패죠. 5할 승률만 맞추다가 시즌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크게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유튜브 형님들은 그냥 안 띄우도록 하고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합입니다. 오늘 강력합니다. 오늘은 배당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내가 지금 100%서 지금 잘 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을 일단 가고 있거든. 강력합니다. 마데카 소리 아니고 요거 센스 있게 한 쪽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못 받아보면 알아서 해라. 알겠죠? 비율을 6으로 보겠습니다. 6. 5대 5잖아. 오늘 6대 4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장은 배당 주자 오늘 배당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리고 방송 오시면 힌트 많이 얻어가니까 챙겨가시고 한번 요렇게 조합을 두 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게 뭔데? 그건 형님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알아서 받아 먹겠지. 알겠죠, 숲지비 형님들? 끝.